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가설 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설 검정이란 것은 규모 가설을 채택하느냐 대립 가설을 채택하느냐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이라는 것은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없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실험자가 내세우는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실험을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통계적인 가설 검정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p-밸류가 나오거든요. 그 p-밸류를 가지고 대립가설을 선택할 건지 규모가설을 선택할 건지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결과가 규모가설을 채택을 할 수도 있고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현상이 규모가설을 일 수도 있고 대립가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실제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전수조사를 다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현상이 규모가설이 맞아요. 근데 내가 검정 결과 규모가설을 그냥 채택을 했어요. 내가 내세우는 주장이 맞지 않구나 하고 그냥 규모가설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잘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현상이 규모가설인데 내가 대립가설을 채택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타입 1 에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제1종 오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p-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밸류를 글자 그대로 쭉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규모 가설이 사실인데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자, 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규모 가설 선택하겠습니까? 대립 가설 선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규모 가설이 사실인데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이 확률이 낮아요. 그럼 내가 오류를 범할 확률이 낮으니까 그냥 대립 가설 채택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얼마로 할 건데? 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연구자가 정해야 돼요. 어떤 연구자는 10%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5%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1%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한계점은 5%를 많이 씁니다. 따라서 내가 p-밸류가 5%보다 낮으면은 0.05보다 낮으면 내가 오류를 범할 확률이 낮으니까 난 대립가설을 채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계점을 이 5%로 둔 이 허용 한계점을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그니피컨스 레벨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간혹 논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분석에 있어 가설에 대한 유의성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뭐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렇게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라고 이렇게 한 줄만 간단하게 쓰시면은 논문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평균의 차이의 검정을 다룰 거예요. 그 중에서도 t-테스트란 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t-테스트가 사용되는 것은 주로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두 집단이 있고요. 일별량을 검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VR이 가졌다, 안 가졌다 할 때 이 나이가 지금 44세 플러스 마이너스 11.1세, 이쪽은 48.6세 플러스 마이너스 10.5세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신 테이블에서 설명 변수가 범주형이고 목표 변수가 연속형이래요. 그러면은 PVR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것은 범주형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요. 연령은 연속형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서 이제 P밸류를 산출을 할 때 0.00상으로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두 집단 간에 지금 연령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금 더 보시면은 환자는 44세, 12.1세, 그리고 PVR 없는 환자는 48.6세, 10.5세 이렇게 나오고 P밸류가 0.003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이 0.003을 산출하기 하고자 할 때 t-테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t-테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 검정은 이제 두 집단의 설명 변수가 있고 단별량 검정이다 라고 써놨고요. 분산 분석이 있어요. 저것은 분산 분석은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에서 통상 아노바라고 많이 하는데, 두 집단 이상의 설명 변수가 있고 연속형 변수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모수 검정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 이상의 설명 변수가 있고요. 단별량 검정이다 이렇게 썼는데, 단별량이 뭐고 다별량이 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요 시간에는 그냥 연속형 변수 하나, 범주형 변수 하나 딱 그렇게만 놓고 그냥 분석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T검정이란 것은 당연히 정규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정규분포의 가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챕터 10쯤 가서 제가 그냥 살짝 얘기를 하고 지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성, T검정에 필요한 것은 이제 정규성이라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정규분포고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끼리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 집의 아이의 연령하고 저 집의 아이의 연령하고 뭐 상관이 없어야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가정을 이제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테스트는 규모가 쏠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규모가 쏠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놨는데, 이 평균을 여기다가 이쪽으로 보내면은 뮤1 빼기 뮤2가 되죠. 그럼 뮤1 빼기 뮤2가 0이니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뮤1과 뮤2가 다르다, 뮤1과 뮤2가 뮤1보다 크다, 뭐 뮤1이 뮤2보다 크다 하는 이런 그래서 요거를 이 위에 거를 양측 검정이라고 그러고 이 밑에 것을 단측 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통상적으로 t-테스트를 할 때는 단측 검정은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양측 검정을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실험할 때는 저것을 이제 단측 검정이 좀 중요해서 많이 쓰는데, 임상 시험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이 시간에는 단순히 그냥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는 t-테스트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건형 데이터 30 데이터가 하나 놓였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건형 데이터가 뭐냐고 얘기를 하실 때 의문이 있으신 분은 챕터 1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실험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성별별로 연령과 AUDIT 음주 점수, 음주 알코올 중독 점수라고 그랬고 중성 지방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는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 요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인 만연령, 알코올 중독 점수, 중성지방을 채택을 하고 성별을 놓는데 집단 정의에서 반드시 이것을 지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집단은 1하고 2하고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PPT로 가서요. 이 T테스트에 있어서 순서가 하나 있어요. 르벤의 등분상 검정을 하나 보고서 유의 확률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는 그 유의 확률은 여기 있는 이 유의 확률입니다.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유의 확률이요. 그런데 유의 확률이 두 개가 있어요. 만연령이 0.83, 0.82에서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아마 숫자가 틀릴 겁니다. 여기도 숫자가 틀릴 거고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나 어느 거 선택해야지? 위에 거 선택해야 되나? 밑에 거 선택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르벤의 등분산 검정에 대한 귀무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똑같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의 확률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0.4죠. 0.05보다 크니까 나 귀무가설 선택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만연령에 대해서는 등분산이 가정됐다 하는 요 P밸류를 찾아오셔야 되고요. 알코올 중독 점수와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P밸류가 0.05보다 낮으니까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P밸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를 타이핑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워드에다 대고 35.06 플러스 2.79 하고 치시는 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테이블을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카피하고 엑셀에다 붙여 넣을 거예요. 자, 는 제가 그 함수 이름을 concatenat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변수인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라운드 함수 붙여놓고 가야죠. 35.06을 두째 자리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디귿 한자 6 지정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나오고요. 다시 라운드 표준 편차 두 자리, 제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쓰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성의 표준 편차도 나왔고요. 카피해서 V 하면은 집단별로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10.60인데 10.6이라고만 나오죠. 이건 라운드 함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밸류를 하나 가져와야죠. 여기서는 요거 가져오고 여기서는 요거 가져오고 여기서는 요거 가져온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요. 자, if문 써보겠습니다. if 해놓고 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나는 아래 거를 쓸 거야. 아니면 위에 거를 쓸 거야.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해서 가져왔네요. 어우 10의 마이너스 66승이에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옮기고서 카피 하고 값만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그럴싸한 테이블이 나왔네요. 여기도 만연령, 얘도 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변수 남성 여성 P 이렇게 적으면은 그럴듯한 테이블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소수점 깎아내리시면 되죠.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던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저는 잘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를 한 번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그린 그런 비슷한 테이블이 나왔고요. 논문에는 AUDIT 스코어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레벨은 유의하게 다르다. 남자 성별 사이에 그리고 0.001 각각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결과 처리하는 거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개만 있으면은 그냥 손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통상 논문 통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변수 개수가 많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안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찍어대고서 찾아오면은 괜스레 정신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하나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대응 비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응 비교는 데이터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데이터가 두 개인데 한 사람한테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이 보시는 데이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평상시에 이제 낮은 쪽에 혈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약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낮은 쪽에 혈압을 또 쟀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전에 보신 T테스트처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놓고 분석을 하면은 무엇이 잘못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before after에서 요 데이터인데 DBP라는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또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얘는 1집단 얘는 2집단 이렇게 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걸 놓고 T테스트를 해버리면 제가 아까 T테스트를 할 때는 데이터끼리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독립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를 지우고요. 단순히 before after 이렇게 해놓고 요 두 개의 차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SPSS에서 할 때는 분석
평균 비교 대응 표본 T 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평균 비교, 대응 표본 T 검정 해서 사전 혈압이 먼저 들어오고 사후 혈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모였죠. 사전 혈압과 사후 혈압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사전 혈압이 78.8인데 약을 먹고 났더니 사후 혈압이 75.9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약은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유의확률 0.027 어떻게 되나요? 사전 값이 사후보다 좀 높은 것을 의미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대응 비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비교를 할 때 실제 분석 방법은요, 이렇게 사전 사후 실험군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대조군까지도 하나 나요.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이 뭐 하나 먹고 그냥 사람이 그냥 뭐 약을 먹든 안 먹든 조금 더 있으면은 조금 좀 가만히 있으면 혈압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약을 주는군, 이쪽은 약을 주지 않고 사전 사후에 이제 한 번씩 재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법은 이제 공별량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챕터 9의 반복 측정 분석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